자, 김기식이 민주당 집값 90%까지 대출. 그래도 지금 못 산다. 맞죠? DSR에서 막히고 이거는 그냥 말 장난 까는 거다. 노컷 뉴스구나. 전 세계가 폭등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개소리입니다. 공급만 제대로 됐어봐. 3년 내내, 그리고 서울시 박원순이 있는 10년 내내 공급되지 않은 지금의 현상이 더욱더 폭등을 불러왔다. 거기에 플러스 임대차 3법이 전세가를 올리고 전세가에 떠밀려서 집을 매입한 거고, 그래서 싼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가 오르고, 싼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가 오르니까 비싼 아파트도 같이 오르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출을 해주는 거는 어떠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지금 폭등즈가 다 시켜놓고 집값을 쪼아놨던 대출을 다시 풀어서 대출을 올려준다. 이것은 폭등에 더욱더 기름을 붓는 행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뭐 공급은 될 것이다, 공급은 될 것이다 개소리를 떨고 있는데, 얘네들이 내놨던 4.2 대책으로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4.2 대책은 택지개발지구에 행하는 강제 수용 정책을 서울 도심에다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도심의 조합원들 어느 누가 내가 살고 있던 20년 30년 살고 있던 공간에서 강제 수용, 공시지가로 땡처리를 해버리고 강제적으로 수용해버리는, 그리고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누가 찬성하겠냐 이거야. 안 된다. 될 수 없는 일이다. 뭐 32만 세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개구라다. 벌써부터 플랜카드 걸리고 있어요. 공공시행 반대 플랜카드 뭐 여러 재개발 단지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얘기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보통 2년 반이 걸립니다. 그것은 모든 보상과 이제 토지가 이제 확보가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토지 확보하는데 보통 5년 이상 걸려요. 뭐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주택 조합원이 적은 택지개발지구에서도 5년 이상 걸린다. 근데 서울 도심에 과연 불가능한 얘기다. 불가능한 얘기로 국민들한테 개구라치면서 지금 정권 1년 남았으니까 1, 2년 있으면 된다 하면서 개구라치고 지금은 저렇게 폭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대출 어차피 DSR에 막혀서 대출 못 받는다. 개소리다. 이렇게 한 책임은 민주당이다. 그리고서 4.2 대책 좀 있으면 공급된다 하면서 다음 정권 돼서 또다시 폭등이 되면, 미리 또 예언하자면 올 연말 되면 또다시 폭등할 것이다. 올 가을부터 쭉쭉 솟기 시작해서 올 연말 되면 폭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정권 되면 저그들이 주도한 4.2 대책 공공주도 시행 다음 정권에서 못하게 막아서 공급이 안 되므로 다음 정권 탓이다 라면서 또다시 여론몰이 공작질 시작하겠죠. 전 100% 그지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백신이 치매 유발 거짓 소문입니다. 전문가의 당부. 이거 한겨레죠. 물타기다. 백신이 치매 유발한다고 국민들이 백신을 안 맞느냐? 아니다. 이거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야기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칸데 씨발 백신 치매 유발 거짓 소문을 한 개 콕 집어서 물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음모론 때문에 다 속고 있는 거다. 한 가지 삐꾸를 주워내서 이제 이게 마치 전체 음모론의 줄을 이루는 것처럼 개소리를 떠들면서 개돼지들아 괜찮다.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이번에 들려오는 전 세계 어디에도 허가받지 아니한 노바백스 우리가 허가를 내서 너희에게 맞추겠지만, 너희들은 그딴 이 위험성을 얘기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음모론이니까 그딴 음모론 믿을 필요 없어. 개돼지 새끼들아 주면 주는 대로 참아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백신 실험을 하겠다. 씨발 새끼들. 삼성바이오,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키로. 그러면서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동맹을 논의했다. 요걸 같이 딱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건 삼성바이오가 한 것이다. 문재안과 전혀 관계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간에 진행된 이야기다. 여기에 왜 이걸 갖다 붙여? 이 새끼가 하는 정책은 다 있단 거다. 잘 된 거는 씨발 다 지 덕분이고, 안 된 거는 다 기업 탓이고 국민 탓이고 일부 우리가 떠들지도 않은 음모론 탓이다. 내로남불 정권 다 쓴다. 능력 좆도 없는 새끼들이 하는 것이 항상 저런 거다. 남 탓이다. 그리고 설사 코로나 탓, 투기꾼 탓, 일부 이기적인 미국이죠. 일부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여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낸 것이 정권의 임무다. 그것이 정권의 능력이고 씨발놈들아. 그러면서 하는 짓이 이딴 거나 하고 있죠. 멀쩡한 산을 밀어서 나무 30억 그루를 새로 심겠다. 미친 새끼들 아냐. 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멀쩡한 숲을 대거 벌목한 뒤에 어린 나무를 30억 그루를 새로 심겠다. 미친 새끼들입니다.
헛웃음 나고 굉장히 화나고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볼게요. 지그 주장에 의하면 수령이 30년 이상 된 나무가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니 어린 묘목을 심겠다. 멀쩡한 산을 밀어버리고 졸라 개새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3억 그루를 북한에다 지원을 하겠다. 아니 이 돈 갖고 씨발놈들아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돈을 쓰란 말이야. 이러면서 강원도의 경북 등지 대규모 산림단지 수령 내 30에서 50년 된 나무들을 씨발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묘목을 심겠다. 그리고 대규모 수확한 목재는 앞으로 친환경 건축 자재 활용이랑 바이오매스 발전 등의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미친 새끼들 아니야.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는 나무는 20년, 30년까지 꾸준히 탄소를 몸에 축적해 나가는데 중간에 나무를 베어버리면 저장됐던 탄소가 그만큼 공기 중에 배출돼 버린다는 거다. 그리고 벌목한 도중에 정부가 조림 비용의 90% 가량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벌목 면적을 60% 정도 임의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진톱과 포크레인, 트럭, 화석연료 장비를 동원한 벌목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다. 그리고 윤여창 서울산림과학부 교수는 더 잘하면 고급 건축이나 가구에 쓰일 나무들을 보조금 줘가면서 베라고 권장하는 거다. 윤여창씨 칭찬합니다. 산림의 효용은 탄소 중립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이거는 원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멀쩡한 씨발 세계 최초의 원전을 씨발 정지시키고 멀쩡한 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다 묘목을 심겠다는 이 새끼들이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미국, 중국 등 16국 과학자들이 2014년 네이처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지름 50cm 나무보다 지름 100cm 나무가 3배 빨리 커진다. 나이가 들수록 탄소 흡수 능력이 커진다. 이 얘기는 지금 정부 새끼들이 개소리 떠는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다. 이번 정권 개새끼들은 전문가 말을 안 들어. 모든 정책이 정치적이다. 씨발 새끼들. 그러니까 첫날 만날 하는 게 숟가락 꼽는 거다. 미친놈들 왜 자꾸 K를 갖다 붙여. 기업이 일을 구한 성과를 왜 저거들이 자꾸 숟가락 꼽고. 숟가락 꼽기에요. 이것도 맨날 홍보지를 하려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1년 난 정권이 뭘 할 수 있냐 이거야.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저거들 마무리를 해야 될 때지. 뭘 자꾸 씨발 한다고 홍보질이야. 미친 새끼들이. 저거들이 취임 전에 저거들 지지자들한테 떠들었던 내용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게 좌파들이 얘기하는 기업 특혜 아니야. 재벌 특혜를 제대로 진행하겠다. 잘 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지원을 늘리겠다.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할 일은 불공정을 막으란 말이야. 대기업의 갑질이라든지 불공정한 거래를 중간에서 잡아주는 것이 이제 정부가 할 일이지.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숟가락 꽂고 이 씨발 이딴 개지랄 하는 게 너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 말고 규제를 풀란 말이야. 얘들이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이번에 경제 3법을 하면서 사모펀드라든지 국민연금에 직접 얘들의 어떤 운영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위법한 것들을 막아달라는 거지. 씨발놈들아, 이런 개짓거리 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 여기다가 반도체 K벨트를 K가 이제 힘못 쓸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가 K벨트를 구축하겠다. 여기에 당연히 씨발 부동산 이야기 나올 거 아니야.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여기에 개발을 풀어주겠다. 이 그린벨트 까가지고 땅 장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거가 꼭 해야 되냐. 이 짓거리 하려고 국토부 장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굳이 국토부 장관에는 무조건 지편을 앉혀야 되는 거다. 아니 각이 나오죠. 경제고 외교고 씨발 정치고 똑같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외국은 벌써부터 뭐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몇만 명이 죽어가는 미국보다 우리가 씨발 졸라게 잘하고 있다라고 큰소리 빵빵 치던 미국도 마스크를 벗었다. 미국은 이미 보복 심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금리 인상하면서 막 얘기가 졸라게 많이 나왔죠. 근데 연방준비위원회 FRB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 금리 인상 시기가 되더라도 천천히 진행하겠다라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지금 얘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왔던 것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고 돈을 뿌리면은 이런 쪽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시도다라고 했고 지금까지
자산 가치는 올라갔죠. 전 세계적인 부동산 폭등 현상과 주식 그리고 코인 상승 현상, 이거는 미국이 살포했던 돈이라든지 미국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각종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돈을 찍어냈습니다.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서 빈부격차는 더더욱 커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 이가 생활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은 돈을 찍어냄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데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노동자들, 근로자들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다. 임금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때문에 생활용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발생되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일 수도 있으니 아직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경제에 좆도 모르는 폭락론자들, 정권 물고 빨아주는 폭락론자들이 떠드는, 물론 위험성, 거품 커진다 이런 얘기는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이 병신 새끼들처럼 당장 내려온다, 집 팔아라, 집을 사지 마라, 이런 개소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서 가장 힘들고 충격을 받는 거는 무주택자들이다. 때문에 아직 집이 없다면 저는 사시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씹새끼들 박지훈이 이번에는 일본에 건너가서 관계 정상화 구걸을 했죠. 처음부터 노조팬 이지를 하면서 할 때부터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고 굉장히 혐오스러웠지만 더 쪽팔린다. 야, 했으면 제대로 하든지. 결과가 이것이다. 노조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다시는 일본을 지지 않을 것이고, 일본과 관계를 단절하고서 우리가 얻어내고 일본을 압도할 것처럼 개소리를 떨었지만은 얻은 게 무엇이냐. 좆도 없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려져 있어 그렇지, 우리가 노재팬에서 도대체 갖고 온 이익이 무엇이 있냐 이거야. 좆도 없다. 좆도 없으니까 이제 또다시 일본 가서 관계 정상화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다. 쪽팔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격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일본 건너간 거는 아마도 미국 정보부 장관 다녀갔었죠.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국 정보국장 이제 문 대통령 예방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문장 잘 알잖아요. 떼맨한 건덕지라도 있으면은 어떻게든 언론에 이제 막 떠들면서 우리 위대한 외교왕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굉장히 자화자찬을 했을 건데, 그냥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이게 땡이야. 그러니까 오고 간 내용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병신 새끼는 외국 새끼랑 사진만 찍으면 이거야. 막 이런 바보 같은 표정들. 호호호호호호 하면서 사진 찍고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조금 훑어볼게요. 훑어보는데 역시나 내용이 없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 여기에 이제 일본의 지소미아라든지 우리 사드 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게 다네. 미국은 지그들 원하는 사드 전작권 요구를 했고 그거를 충실히 이행한 문장이다. 그래서 일본에까지 찾아가서 한일 외교 정상화를 구걸했다. 씨발, 아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거야. 미국하고 더욱더 긴밀히 붙어서 일본이 우리한테 와서 구걸하는 모양새가 가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국익을 얻어내는 것이 외교 아니야. 그딴 건 좆도 없고 그냥 우리 중국 큰 상뿐이, 우리는 중국이랑 큰 말이 타고는 파리, 중국몽은 씨발 대한민국의 꿈, 이 개제를 하면서 중국이 기대기 맞고 미국이 기대기 맞고 결국엔 씨발 미국이 시킨 대로 일본에 가서 또다시 구걸하고, 씨발 이게 무슨 외교야. 칸데 문바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이 박혀갖고 외교왕이라고 떠들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거는 좌파 새끼들 과거에 굉장히 반대했던 사드예요. 사드 반대를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사드를 설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대북 전단을 겨냥해서 포를 전진 배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은 취임 4돌 연설 때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이 개새끼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매국노다 문재인은. 문재인이 지금 트럼프가 냉정하게 판단하잖아. 김정은 문재인 존중한 적 없다. 문재인을 감사할 줄 모른다. 문재인은 졸라 나약한 대통령이다. 지난주 동안 있었던 내용들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면 외교, 정치면 정치, 서민 경제면 경제, 부동산이면 부동산, 백신이면 백신, 외교면 외교,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한 주간 문장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뉴스를 훑어봤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친구 와서 이제 술 좀 달렸더만 요 며칠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역시 방송을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늘 방송 이렇게 진행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되네요. 제목만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들 섞어서 이렇게 방송하니까 40분 분량이 나오더라. 키야. 그죠. 문장은 정신분열증 환자. 근데 그건 존 볼튼이 몰라서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는 문장은 치매라서 그러하다. 치매 환자라서 저 옆에 새끼들이 써주는 것만 읽는다. 트럼프가 문장 따라하는 거 봤죠? A4용지 보고 에? 저는 그거 보는데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역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조롱받는 대통령 없었다. 이딴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큰 소리치고 내려 국민들 위해서 윽박지르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보니까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여기에 안 나올 수 없는 5월 둘째 주 뉴스 모음이었습니다. 치매 관련도 제가 지금 자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예쁘게 제작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주말 가족들과 재미나게 보내시길 빌겠습니다.